안녕하세요 파이 여러분, 초명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식과 오행 그리고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과학적으로요. 그리고 명리적으로요. 먼저 드릴 말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블로그 안녕 사주명리를 운영하고 계시는 현무님께서 지금 철공소라고 하는 명리 플랫폼에서 토요일마다 입문반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한번 다루셨던 내용이에요. 감사하게도 수업 자료를 그대로 써도 좋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허락을 받고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현면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에 한 99%? 거기에다가 제 견해를 한 1% 정도 섞어가지고요,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오행에 관련돼서 음식을 설명할 때는 녹색 색깔을 가진 음식들 있죠. 뭐 녹색 콩 같은 거, 아니면 상추, 깻잎. 제가 잠깐 수업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리, 녹두, 완두콩, 강낭콩, 감자 쭉 있는데, 학자들마다 감자는 뭐 토로 보시는 분도 있고요, 신김치는 금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감자는 토로, 신김치는 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깻잎은 화로 보고 있어요. 들깨하고 참깨는 저도 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음식하고 오행의 상관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색깔로 보는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맛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 두 개에 따라서 조금 관점이 다르거든요. 여기서 더 추가할 게, 그 작물이 어떻게 해서 자라났느냐 라는 그 태생을 또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흙 속에 딱 박혀가지고 자라났다 라고 하면 흙이 토잖아요. 그래서 감자나 뭐 배추 같은 거는 또 토로 보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도 그래서 감자나 배추는 토라고 봐요. 어쨌든 이렇게 1차원적으로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다, 이 말씀을 먼저 꼭 드리고 싶네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일단 목은 신체에서 어디를 뜻하죠? 간이죠, 간. 목은 신체에서 간을 뜻하잖아요, 간.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하다못해 순대를 사 먹을 때도 간 같은 거 좀 많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 동물의 간 부위에 목의균이 많다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딸기, 포도, 귤, 오렌지, 자몽, 매실, 파인애플, 이런 게 다 신맛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맛을 내는 대표적인 물질, 건강식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타민C, 이게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잖아요. 항산화 물질. 세포가 산화되는 걸 늦춰준다는 뜻입니다. 세포가 산화되면 어떻게 되죠? 노화가 되죠. 늙어가는 겁니다. 세포가 늙어가는 거예요. 나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신맛을 내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 신맛을 내는 음식들이 다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보니까 노화를 늦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재밌죠? 역시 현면님 수업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와볼게요. 보시면 자료 정말 잘 만드셨습니다. 오행목이 뭘 뜻하죠? 오행목이 젊음, 아이, 생동감, 순수함, 봄, 이런 걸 뜻하잖아요. 겨우내 죽어있던, 땅속에 잠자고 있던 생명들이 봄이 되면 다 깨어납니다. 동물들도 동면을 하다가 봄이 되면 다시 일어나죠. 기지개를 켜고. 목 오행이 가지고 있는 코드가 이런 거잖아요. 이 목은 강한 생명력을 뜻하기도 해요. 생명력, 파릇파릇한 생명력. 근데 이게 재밌지 않나요? 신맛을 가진 음식들이 항산화 물질이라는 게 결국에 노화를 늦춰준다는 게 뭐냐면 이 생명력하고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면님께서는 젊어지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목의 기운을 좀 추구하자. 근거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등산을 많이 하자. 노년층이 젊음을 챙길 때, 건강을 챙길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등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과일, 야채, 채소를 많이 먹자. 이게 다 우리가 젊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인 거죠. 그 명리 플랫폼 철공소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 심포지엄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선생님 제자분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예를 들면 뭐 건강과 장수, 그리고 뭐 사업과 재물, 이런 식으로 강론별로 한 7개에서 8개 정도 주제를 나눠서 제자분들이 한 10명씩 다 모여가지고 각자의 명식을 가지고 와서 사례별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건강과 장수에서 기회가 되면 저도 이제 이런 이론을 좀 소개해보고 싶은데 너무 재밌어서 그렇습니다. 건강과 장수 파트를 맡고 계신 제자분들 중에 그 현업에서 일하고 계신 의사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관점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 오행을 봤으니까 이번엔 화 오행을 한번 봐볼게요. 화 오행은 대체적으로 맛으로 보면 쓴맛을 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왜 쓴맛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파를 볶거나 뭐 고기를 구워 먹다가도 태워 먹으면 써지잖아요.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약간 쓴맛이 납니다. 이 쓴맛이 화오행하고 관련된 맛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커피죠. 커피. 왜냐면 콩을 볶잖아요. 그런데 원래 커피의 그 콩 색깔은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죠.
그래서 커피를 화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색하고 맛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술을 화로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런데 또 술은 예를 들면 뭐 맥주가 있겠죠. 그리고 소주가 있겠죠. 와인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 술마다 화, 오행의 기운을 다르게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맥주는 저는 목으로 보고 있어요. 왜? 보리로 만든 거니까. 소주는 정제를 한 거다 보니까 소주는 화입니다. 와인도 역시 잘 숙성된 화이고요. 소주하고 와인하고 좀 다르죠. 와인의 화는 잘 숙성된 화고요. 소주는 그냥 화입니다. 그런데 명리학자 현면님 같은 경우는 술을 화가 아니고요. 수로 보세요. 근데 저는 이것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수로 보냐? 우리가 술을 먹으면 정말 막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말도 많아지고 이제 그런 거는 화인데 다음날 그 숙취와 함께 남아있는 그 찝찝한 기분, 감정, 피곤함 그런 것들이 이제 수의 찌꺼기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저는 술이 어쩌면 화오행에도 해당이 되고 수오행에도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수승화강을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는 상승해야 되고 화는 내려가야 된다. 근데 술은 정반대예요. 수승화강이 되지 않습니다. 화가 올라가 버리고 그 밑에 수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면님께서 말한 그 수의 찌꺼기가 어쩌면 술이 화오행인데 사람 몸에 들어와서 작용하는 건 화인데 이 간에서 화기를 분해하고 나서는 수의 찌꺼기가 남는 게 아닌가. 수승화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찌꺼기들. 그런 의미로도 좀 볼 수 있다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행에 따라서 음식이 무조건 정해져 있고 이 음식은 무조건 이 오행이다. 이런 정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좀 확장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화와 관련된 기운은 음식으로는 쓴맛인데 동물의 염통, 피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냐. 염통이 쓰잖아요. 그리고 화는 건강으로 보면 신체로 보면 심장입니다. 피가 도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몸에 피가 빨리 돌고 우리가 생각도 많아지고 그러다 이제 점점 단순해지죠. 어쨌든 막 들끓는 열정 이런 건데 피가 막 돈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염통이나 피를 역시 화의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선지 있잖아요. 선지. 화 기운이 필요한 분은 이 선지도 좀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아까 순대 먹을 때 목 기운이 부족한 분이 간을 먹으면 좋다고 하는 것처럼요. 자, 이번엔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여기서 재밌습니다. 그 쓴맛을 좌우하는 화학 성분이 뭐냐? 알칼로이드입니다. 알칼로이드. 자연물에 존재하면서 주로 독성을 띈대요. 이게 예전부터 고대에서부터 뭐 약품, 의약품 그리고 마약으로 쓰였다고 하는데 코카인, 카페인 이런 게 여기 해당하는 거죠. 또 커피는 카페인을 많이 함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화로 보는 겁니다. 근데 왜 마약류냐? 이런 걸 접하게 되면 어떠죠? 기분이 좋아지죠. 흥분을 하죠. 흥분. 그 인간의 행복감 이런 기분을 고양시킵니다. 이게 정확히 화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친구 중에 화가 많은 분, 사주에 화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막 들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월주인 저도 영상 찍을 때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찍잖아요. 제가 제 말에 막 취해가지고 말하는 걸 너무 기분 좋아합니다. 인간의 고양된 감정과 관련된 호르몬이다. 화가요. 그래서 현면님께서 자료에서 이제 환희 치유라고 적어주셨는데 왜 환희하고 치유냐? 암 말기 환자분들 정말 신체적으로 너무 힘든 분들에게는 마약을 투여하죠. 아주 약하게 해가지고요.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겁니다. 화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찌뿌둥한 그런 기분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커피를 또 마시잖아요. 막 기분이 좋아지면서 이제 돌죠. 예, 피가. 커피를 또 많이 마시면 심장이 좀 빨라진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실제 의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화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치유의 역할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재밌죠? 오행하고 맛하고 연결을 시켜놓고 이 맛을 내는 성분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토의 음식입니다. 토는 중재, 중용을 상징하잖아요. 맛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제가 써볼게요. 맛으로는 뭘 뜻하죠? 단맛을 뜻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쓴 음식을 먹는다고 칠게요. 아니면 매운 음식, 아니면 짠 음식. 여기에 마법처럼 설탕을 넣으면 음식이 다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백종원 선생님이 또 설탕을 좋아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백종원 선생님 사주를 보면 토가 많아요. 토가 병인일주시거든요. 어쨌든 한번 찾아보세요. 토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단 음식을 좋아하시는가 싶기도 한데 단맛을 내는 음식이 전부 다 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화를 이루는 이런 음식들에 설탕을 넣으면 맛이 딱 이렇게 조화롭게 되잖아요. 조화를 이루는 맛이다 보니까 또 토가 상징하는 중재, 중용, 조화 이런 거하고도 맞아떨어지죠. 근데 여기에서 또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명리학자 분 중에서 현장에서 이런 식의 설명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현면님이 이런 생각을 하신 다음에 자료로 만드시고 나서 수업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 정말 재미있었어요. 현면님 수업을 옆에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가끔 이야기 나눠보면 이분 천재인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어쨌든 임수일간이신데 정말 이 상상력이나 이런 게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요. 어쨌든 토가 왜 단맛을 내냐, 토의 음식들이 단맛을 내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포도당 때문이다. 포도당. 이 포도당은 곡물에서 이제 비롯된대요. 우리 그 사탕수수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사탕수수.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체내에 당분이 자꾸 빠져나가는 병이 있습니다. 당뇨병 있죠. 당뇨병. 근데 이 당뇨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투여해야 되죠? 인슐린을 투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인슐린이 분비되는 곳이 어디냐면 췌장이에요. 췌장. 근데 신체 중에서 목이 간, 담, 췌장을 상징하거든요. 시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주 상담을 하는데 목 오행이 디온하고 세온에서 뭐 쟁충이 돼가지고 깨진다, 안 그래도 뭐 뿌리가 약한 오행이 있는데 그렇게 깨진다 그러면 눈이 좀 안 좋아진다 이러면 다행인데, 이제 뭐 간암이나 좀 췌장암 같은 거에 좀 위험하게 좀 노출될 수 있다고도 봐요. 그런 사례도 좀 몇 번 있었고요. 어쨌든 췌장이 목하고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근데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가 돼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목극토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당뇨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뭐 스트레스도 있고요, 고령, 뭐 비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단 걸 또 많이 먹는, 그러니까 식습관이 좀 잘못된 거죠. 단 걸 많이 먹어서도 걸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되겠냐, 목극토의 작용이 약해졌다, 목과 토의 균형이 깨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금오행을 볼게요. 금오행은 매운맛이죠. 매운맛. 우리 그 신라면 있죠. 매운라면, 신라면이 보면 그 신자가 매울 신자잖아요. 물론 우리는 천간에서 신금으로 보지만, 그래서 금을 매운맛이라고 외우기는 정말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매운맛은 실은 맛이 아니고요, 통증이죠. 통증. 통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금하고 신금을 구분을 할 때 신금을 창? 뭐 칼? 이런 걸로도 보는데 경금은 방패로 보잖아요. 제가 한번 영상에서 농담처럼 경금하고 신금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은 한 손에 방패가 있고 한 손엔 창이 있어서 전투를 할 때 방패를 막으면서 창으로 찌르는 느낌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두 개가 같이 있으면 방패를 날카롭게 해가지고 이렇게 방패로 찍는다거나 그런 스파이크의 느낌도 좀 나거든요. 어쨌든 날카롭다, 찌른다, 무기다, 이걸 통각으로 좀 연결시키면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매운맛을 내는 뭐 파, 마늘, 양파, 고추, 후추, 이런 것들이 다 금의 음식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금을 신체로 볼 때는 폐, 호흡기죠. 호흡기. 그리고 대장, 피부하고도 관련이 크다고 봐요. 피부는 역시 폐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피부도 다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화상 환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수분 조절이 안 돼서 갈증을 느끼고 막 그래요. 이 피부가, 이 금이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딱 감싸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죠. 몸에서. 정확히 말하면 수분이라기보다는 그 혈장이라고 하나요? 그 혈장? 이 혈장이 빠져나가서 갈증을 좀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요. 승강차나 수정과 이런 것도 금인데 또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야겠죠.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 퓨린, 요산입니다. 요산하고 관련된 질병이 있죠. 통풍 환자들이 왜 통풍에 걸리냐? 퓨린이 과다하기 때문에 몸에 요산이 쌓여가지고 통풍에 걸리는 거예요. 통풍 환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게 있죠. 뭐냐? 닭튀김, 그리고 맥주가 아까 제가 목이라고 했잖아요. 닭튀김도 목이죠. 이 보면 목의 오행이 과다해져서 걸리는 질병을 명략적으로 통풍이라고 하면은 이 통풍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금이라는 거죠. 우리가 먹는 후추도 금 오행의 음식이잖아요. 근데 여기 후추에 이거 영어로는 페퍼죠. 페퍼. 근데 이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피페린이래요. 피페린. 페퍼가 이 피페린에서 온 것 같습니다. 아니면 피페린이 페퍼에서 온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목이 과다해져서 통풍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금극목의 작용을 하는 것들이 이 금의 오행과 관련된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결국엔 통풍 치료의 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재밌죠? 자, 마지막은 수입니다. 수는 짠맛이에요. 짠맛. 대표적인 게 소금이죠. 근데 음식들로 보면은 수박, 미역, 다시마, 김, 파래, 해초류 이런 걸 뜻하는데, 여기서도 색깔이 좀 들어가는 게 뭐냐면 강낭콩, 녹색 강낭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이라고 했는데 검은콩 있죠. 검은콩. 이거는 이제 수로 보는 거예요. 색깔도 또 검은색이니까. 근데 수 오행이 확실하게도 그 머리카락 있죠. 머리카락. 이거 수모라고 할게요. 수모. 이 머리카락하고 관련이 좀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 기운이 아주 또 약한 분이나 너무 과다한 분의 경우에는 탈모가 좀 가속화되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탈모에 좋다고 하는 게 검은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행하고 음식을 연결시키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음식들로는 뭐 검은콩도 있지만 짠맛을 내는 젓갈 같은 것도 당연히 해당이 되겠고요. 그런데 또 수가 과다하면 걸리는 질병에 대해서도 알아봐야죠. 신장병이죠, 신장병. 아, 수가 과다하면 걸리는 게 아니고요. 신장병은 이제 나트륨 섭취하고도 좀 관련이 있죠. 신장병. 이 나트륨하고 칼륨 섭취가 증가할수록 만성 신부전이 발생할 확률이 조금씩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나트륨 과다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 병원에 입원을 하면 음식을 아주 그냥 저염식으로 주죠. 저염식 정말 맛이 없는데 제가 병원에 한번 2주 정도 입원을 한 후에 엄청 크게 다쳤어요. 교통사고 때문에. 20대 때. 그리고 나와서 제가 너무 먹고 싶었던 치킨을 시켜 먹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너무 짜더라고요. 제가 늘 시켜 먹던 그 치킨인데 제가 그 짠맛에 또 길들여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아무래도 뭐 당뇨나 아니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병에 걸리기가 좀 과거보다는 당연히 쉬워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게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잖아요. 이러면 그 사춘기가 좀 늦게 올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생식 활동과 관련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는 또 생식으로 보잖아요. 출산의 기운, 생식의 기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현면님께서 찾은 자료인데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선천성 부신 문제로 인해서 소모성 신장을 가진 여성의 경우에는 뭐 임신율하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도 해당되겠습니다. 이 나트륨이라는 게 결국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수오행, 그러니까 유통, 흐름을 담당하잖아요.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나트륨이. 그래서 우리가 이 나트륨을 전해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질을 전해주는 물질이라고 해서 오늘은 이렇게 오행과 음식, 이 오행과 음식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그리고 명리적으로 잠깐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현면님께서 그 철공소에서 매주 토요일날 진행하는 토요 명리 입문 수업, 여기에서 한번 다루셨던 내용이에요. 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죠. 제 견해도 좀 덧붙여야죠. 우리가 소맥을 말아 먹잖아요. 근데 왜 소맥을 먹으면 더 맛있을까요? 아까 맥주가 목하고 관련이 큰 음식이라 그랬죠? 그런데 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목생화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소주에다가 맥주를 타먹으면 이게 소맥인 거잖아요. 목생화가 잘 되죠. 화의 기운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맛있게. 그래서 한국인들이 소맥을 먹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이제 신강한 병호일주인데요. 저는 화기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사주에는 금기운이 약해요. 아까 제가 금하고 관련된 게 폐, 피부, 대장, 호흡기 이런 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감기 걸리면, 특히 목감기에 걸리면 답이 없습니다. 한 달 넘게 가요. 제가 상담을 한다거나 유튜브 영상을 찍는다거나 할 때는 반드시 꿀 생강차를 마십니다. 그냥 생강차도 아니에요. 꿀 생강차를 마십니다. 왜? 생강은 무슨 음식? 금하고 관련된 음식이죠. 꿀은요, 단맛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토생금이 되는 거잖아요. 생강이 가진 금의 기운을 꿀을 타먹으면서 더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감기 걸리면 백꿀즙을 먹잖아요. 백꿀즙. 배가 금이거든요. 여기다가 우리가 꿀을 타서 먹는 이유를 알겠죠. 한의학적으로도 동양학에서는 어쨌든 오행의 상생 원리에 따라서 음식에 어떤 좋은 기운을 더 배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한약을 지을 때도 이런 원리를 참고해서 짓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런 걸 좀 생각하고 먹으면 좋겠죠.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도 깻잎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깻잎이 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신강한 병호일주인 저는 화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신강한 병호일주 분 중에서도 깻잎을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음식하고 오행을 연관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이유에는 가급적이면 몸에 안 좋을 것 같은 기운의 음식은 많이 먹지 않습니다. 채소는 몸에 좋다고 해서 억지로 깻잎을 많이 먹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러진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그 후라이드 치킨, 이게 완벽한 목하고 화의 음식인데 치킨을 많이 먹으면 저는 너무 더부룩하고, 물론 치킨은 대체적으로 몸에 좋진 않겠죠. 특히 맥주랑 같이 먹으면 다음날 너무 쥐약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이제 예전보다는 명리를 공부하고 나서 더 줄이게 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오행과 음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명리 공부하는데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제가 현묘님의 수업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 자료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현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현묘님이 제가 대인배다 싶었던 게 수업을 시작할 때 PPT 자료를 그냥 수강생들한테 100% 그냥 올려도 되니까 본인 블로그나 유튜브나 그런 거에 100% 올려도 되니까 그냥 마음껏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1월부터 3월까지도 그 입문 수업을 진행하셨는데 이때 만들었던 PPT 자료하고 지금 또 4월 이후부터 또 입문 수업을 또 진행하고 계신 거거든요. 토요일마다. 이때 같은 PPT 자료를 쓰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또 다른 내용을 가미시켜서 더 재밌는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부지런하시더라고요. 본인도 기초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계시고 수강생분들에게 더 좋은 내용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수업 자료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하시더라고요. 이 수업 자료를 사람들에게 마음껏 활용하라고 또 하고 계세요. 물론 수강생분들에 한해서. 네, 그래서 오늘 현묘님께서 오행과 음식에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